안녕하세요, 리베아헨입니다. 영상이 또 손실이 되었습니다. 괜찮은 메모리 카드를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복사 과정인지 원래 원본부터 좀 손상이 나가지고 좀 복구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번 영상도 오랜만에 어쩔 수 없이 화면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나오고 제 목소리로만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첫 영상은 이 영상으로 대처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코드 한 줄 쓰기죠. 왜 한 줄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코드를 쓸 때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패턴에 의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팁을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리베아헨입니다. 오늘은 CSS 코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막상 이 작성하다 보면 선택자들이 좀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져 있다던가, 또는 선택자를 하고 나서 안에 있는 속성이라는 값들을 넣을 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쭉쭉쭉쭉 쓰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뭐 가끔씩 보면 경력자 분들도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순서 없이 막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나 또는 다른 미디어의 강의 같은 거 보게 되면 CSS를 그냥 줄내림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CSS를 줄내림 하지 않는 이유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처음에 배우실 때 줄내림 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단어와 단어가 다 분리가 되어 있고 줄내림을 하게 되면 좀 읽기 편해지니까.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 작업하면 CSS 용량이 좀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물론 나중에 한 번에 여백 작업해서 전부 다 미니멈 버전으로 만들어도 되긴 하지만, 당장 그 쓰기 위해서는 그 표현 하나를 보기 위해서 몇 줄씩 막 읽어줘야 돼요. 그런 것보다 한 줄에 다 처리를 해주는 것이 나중에 읽기가 좀 더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되게 복잡하고 그냥 따분한 어떤 소설의 문장처럼 그렇게 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CSS 넣는 순서를 스스로 정하고 이 패턴을 기억해 두면 우리가 이 CSS 코드를 찾는데 되게 편리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게시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코드 하나하나마다 다 줄내림을 하게 되면 게시판 하나 만드는데 한 30줄, 40줄씩 막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줄 쓰기를 하게 되면 게시판 하나 만들더라도 한 3, 4줄이면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도도 바로 파악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좀 많이 시각화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하지만 이게 줄내림을 하게 되면 단순히 그 한 줄 코드는 읽기 편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코드를 파악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실 때 반드시 한 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뭐 취업해서 보시면 대부분 다 한 줄 처리하고 계세요. 자, 다음은 선택자를 쓰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화면을 보면서 그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제가 과거에 만들었던 코드들이고요. 그래서 이 코드들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단순히 뭐 style.css 한번 볼까요? 이게 코멘트 박스인데, 이 코멘트 박스 디자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선택자 넣을 때 부모 선택자 선택을 하고, 그리고 부모에서 점점 자식으로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이 선택자가 시작됐으면 앞으로 이렇게 길게 나가는 형태로 선택자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중구난방으로 만들게 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지금 제가 사용한 예제 중에는 그런 예가 없긴 한데, 이걸 한번 막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서 순서를 많이 여기저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 인포 탑을 탑이라고 할게요. 탑 클래스를 잡았는데, 탑 클래스 중에서 div 찾고 싶으면 하나씩 다 봐야 돼요. 선택자를 다 읽어줘야 되거든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게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스팬인데, 내가 원하는 스팬은 탑2 안에 있는 타이틀의 스팬이에요. 근데 이건 인포의 스팬이고, 이것도 타이틀의 스팬. 그래서 몇 번 좀 뒤져 봐야지 내가 원하는 선택자를 찾을 수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뭔가 겉에서 안으로 점점 깊숙이 들어가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게 들어가는 깊이의 문장처럼 읽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li에서 좀 더 깊게, con에서 좀 더 깊게, con modify에서 좀 더 깊게,
컨텐츠에서 아이콘에서 좀 더 깊게 이렇게 파고들면서 점점 겉에서 안으로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선택자를 막 생각나는 대로 막 그때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막 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울퉁불퉁 하시면 안 돼요. 이 선택자를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이 아니라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코드가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선 작업할 때도 차근차근히 겉에부터 안쪽으로 차근차근히 갈 수 있게 해서 놓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만약에 본인이 코딩 하실 때 이렇게 했다는 것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신 분이에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쭉쭉 그냥 써준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만들게 되면 뭔가 겉에부터 차근차근히 안쪽으로 계속 파고들면서 빈틈없게 만들었다는 느낌을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쪽 다 들어갔어요. 지금 코드 읽어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다 들어가다 어느 다 들어갔어요. 이젠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예, 끝났고, 그 다음에 다시 무언가 새로운 디자인 끝났고, 다시 무언가 새로운 디자인 끝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위에처럼 선택자도 계속 달라지고 막 이러면 뭔가 되게 혼란스러운 사람이 만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성격이 급하거나 아니면 개념이 잘 안 잡혀있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코드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유의하시고 좀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드릴 얘기는 CSS 속성값이죠. 패딩, 마진, 위드스, 하이트, 백그라운드, 백사이징 이런 것들, 이 코드를 생각나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쭉쭉쭉 쓰는 것이 아니라, 제 영상을 꾸준히 많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갑자기 예를 들어 가로 세로를 넣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코드를 뒤에 쓰지 않고 바로 앞으로 가서 또 쓰게 되고, 또 갑자기 쓰다가 갑자기 또 뒤로 가서 쓰게 되고, 막 이렇게 커서를 왔다 갔다 쓰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코드의 순서를 꼭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이 코드에 쓰는 순서를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 쓰는 순서를 정하게 되면 나중에 코드를 읽을 때 되게 빨리 읽을 수 있고 수정할 때도 되게 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코드 쓰는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제 방법이거든요.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우선 선택자가 들어가고 나서 우선 확대 좀 시키겠습니다. 선택자가 들어가고 나서 처음에 들은 것은 오버플로우를 넣어요. 오버플로우 넣으면 우선 초과될지 말지 결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질지 말지 디스플레이도 넣어줍니다. 순서 자체를 좀 엔터를 쳐서 넣도록 할게요. 선택자가 있고 오버플로우 넣습니다. 그냥 초과될지 말지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넣어줘요. 디스플레이 넣으면 이게 기본 상태면 그냥 보내겠지만 인라인 블록은 인라인 블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띄울지 말지 결정하는 포지션을 넣게 되고요. 포지션 넣었으면 레프트 또는 탑 아니면 라이트, 버터 이 셋 중에 X축이냐 그 다음 Y축이냐 넣겠죠.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Z 인덱스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다 판단을 해서 우선은 넣어줍니다. 이 코드는 바로 이렇게 다 넣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이 아니라 디자인 하나를 할 때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자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박스를 하나 만들어요. 오버플로우 필요한가? 필요 없네? 그럼 안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순서가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바꿔야 되나? 바꿔야 된다고 하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포지션 봐요. 포지션 필요한가? 필요 없으면 안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하나하나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포지션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패딩을 줍니다. 여백 줘야 되나? 아니면 그 다음에 마진을 주는 것이죠. 마진 주고 마진이 끝났으면 패딩 마진 줬으면 이제 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요즘 박스 사이즈를 주긴 하지만 물론 가로 사이즈 줄 것인지 세로 사이즈 줄 것인지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패딩 마진을 줬으면 과거에는 거기다 계산값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박스 사이징 바로 넣어줘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박스 사이징 맨 마지막에 넣거든요. 보통 이건 중간에 넣어도 되고 마지막에 넣어도 됩니다. 저는 마지막에 넣기 때문에 이거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배경을 넣어요. 가로 세로 영역이 있어야지 배경이 보이니까 여백 넣고 가로 사이즈 넣고 배경 줄지 말지 결정을 해줍니다. 다음에는 선을 좀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폰트 관련된 걸 넣어요. 폰트 관련된 거라고 치면 우선은 출간격 있을 테고, 그리고 폰트 사이즈 있겠죠. 그리고 뭐 컬러 뭐 등등 되게 많겠죠. 뭔가 줄강력도 뭐 컬러, 텍스트 인덴트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넣게 됩니다. 이 기타 등등의 박스 사이징이 있을 수도 있죠. 보더 안에는 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도 있을 수 있겠죠. 백그라운드에서는 뭐 백그라운드 사이즈, 백그라운드 클립, 백그라운드 오리진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디스플레이 쪽에는 디스플레이 블럭,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많이 들어갔으면 이제 플렉스 이어서 써주면 돼요. 플렉스 1인지 2인지 써주면 되겠죠. 바로 이어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지켜주면서 작업을 해주게 되면, 물론 저는 한 줄 처리예요. 이거를 다 오른쪽으로 한 줄 처리하는 거고, 이 순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작업을 할 때 빠지지 않아요. 어떤 실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실수를 좀 줄어들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수정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수정할 때 금방 찾아요. 나는 예를 들어 가로 세로를 좀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가운데 부분 보면 돼요. 또는 앞부분 또는 가운데 부분에 가로 세로 이런 크기들이 많이 있고, 여백도 그쪽에 수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 관련 좀 수정하고 싶네? 그럼 마지막 부분만 보면 됩니다. 배경 수정하고 싶네? 그럼 마지막 부분만 보면 돼요. 중간에서 마지막 부분. 그걸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좀 화면을 줄이고. 코멘트 쪽 보면 좀 패딩 앞에 있죠. 자, 폰트 쪽 볼게요. 폰트 쪽 뒤에 다 있죠. 선도 뒤쪽이라고 했죠. 폰트 다 뒤쪽에 있어요. 물론 가로는 앞에 와야 되겠지만, 과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순서를 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경 뒤에 있고, 선 뒤에 있고, 다 뒤에 있죠. 텍스트 뒤에 있고, 디스플레이 쪽 볼까요? 여백, 디스플레이, 여백들 다 앞에 다 있죠. 컬러, 패딩, 좀 순서 바뀌었네요. 이런 것들 다 잡아주시면서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패딩, 보더, 이 보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배경 다 뒤쪽에 다 있죠. 이런 식으로 코드가 좀 라인이 길어지면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이거 되게 길잖아요. 텍스트 관련 다 뒤에 있어요. 줄간격, 버티컬 라인, 텍스트 라인, 컬러, 박스 사이징 다 뒤에 있고, 앞부분 디스플레이, 마진, 패딩, 가로 사이즈, 민, 맥스, 위드스, 민, 맥스, 하이트 다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바로 찾아줄 수가 있어요. 나 플롯 수정해야 돼. 바로 플롯 앞에 보이죠? 플롯 수정해야 돼. 플롯 준 거 다 찾으면 돼요. 여기 앞에 보이죠? 물론 요즘 툴이 좋아져서 뭐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밑줄 그어서 보이긴 하지만, 그걸 보지 않더라도 바로 늙을 수 있는 것이죠. 중간 부분만 보면 전부 다 가로 세로 사이즈예요. 중간 부분만 보면 다 패딩 가로 세로 사이즈 패딩과 이렇게 다 읽어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수정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줘야 돼요. 폰트 사이즈 어디 있지? 그래서 앞부터 끝까지 다 읽어줘야 되고, 이 코드 한 줄 한 줄 쓰면서 모든 걸 순서를 다 기억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개념을 잡으시고, 제가 알려드렸던 화면에 보시면 제가 알려드렸던 순서로만 기억을 하고, 좀 처음에는 느리더라도 이 순서만 잘 기억하고 차근차근씩,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면, 화면을 좀 보시면 추적 처리 해놔요. 이렇게 미리 써놓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작업 선택하면서 선택자 하나 잡고, 순서 처음에 뭐였더라 보시고, 좀 렌터 치겠습니다. 좀 보시고, 오프로 있네. 오프로 넣어주고, 오토였어. 맞아. 오토면 가로 세로 들어가야겠지. 근데 체크해보는 거죠. 디스플레이 좀 바뀐 게 디자인이 있나? 아니면 포지션이 바뀌는 게 있나? 한번 체크해보고, 여백 좀 들어가줘야지. 여백 들어가주고, 그리고 가로 세로 계산해서 들어가주고, 이런 식으로 초반에 순서를 지켜서 이렇게 작업을 쭉 해주시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코드를 전체적으로 쫙 보면 좀 많이 정렬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좀 트레이닝 해주셔야 돼요. 이런 개념이 많이 없다 보면 작업 속도 좀 많이 느려지고 실수도 많이 나오게 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코드를 좀 작성을 하게 되면서 놓칠 만한 부분을 좀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 순서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선택자 주실 때 부모부터 자식으로 차례차례 좀 내려가야 된다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줄내림 하지 마세요. 줄내림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 순서 절대 못 지킵니다. 그리고 라인이 많아지면 더 헷갈리고 찾기도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줄 처리로 꼭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